주제 공개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참 빨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재밌는 뉴스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거 참 흥미로운 장면으로 봤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된 김동연 전 총리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이제야 재개를 했습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박범계 장관은 이걸 보고 야, 참 검찰 빠르다라고 했지만 원래대로 말하면 참 검찰 늦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겠죠. 함께 보시죠.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3년여 전 지금으로부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이미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났잖아요. 똑같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2019년 1월 당시 야당에서 산업부가 일부 발전사 사장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임기가 뭐 2년 넘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 사표받아서 나가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지난 25일 산업부 압수수색했고요. 어제 산업부 산하 공기업 등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원래대로 얘기하면 수사가 너무 늦은 겁니다. 뭐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3년 만에 한 거라는 얘기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한 날 실무자가 그런 보고를 하길래 제가 실무자한테 그랬어요. 참 빠르네 그랬어요. 자, 물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얘기는 야, 이 정권 바뀌니까 바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참 빠르다라는 거를 비판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아직 검찰이 수사도 안 했기 때문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유죄받았던 거와 동일하게 범죄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피해자들의 증언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고 검찰이 수사를 3년여간 안 해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네. 검찰 출신인데 물론 검찰에선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어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하던 검사들 다 한직으로 보내지 않았냐 라고 뭐 할 수도 있겠죠. 환경부 수사하던 검사들 다 한직으로 보내지 않았냐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수사를 깔아뭉갰다. 이 표현이 제일 맞아요. 그러면 깔아뭉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의 원인을 분석해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검찰에서요. 장기미제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장기미제 사건이 뭐 3개월 넘어가고 뭐 6개월 되고 그러면 특별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정치인과 관련된 사건이랄지 살아있는 권력 관련 있는 사건은 미제가 많아요? 뭐 2년, 3년 가도요. 그 위에서 체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기미제 사건 검사에게 있으면 부릅니다. 예. 야, 이거 뭔데 이렇게 오래됐어 사건이 6개월이나 됐잖아. 3개월 넘었네. 소명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3년이 넘었어요. 예. 그러면 적어도 대검까지 다 보고된 사건이거든요. 아니 가물가물하다니까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최장 장기미제로 아마 대검까지 총장까지 다 보고됐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 이제 두 가지라 볼 수 있죠. 이제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본 거죠. 왜냐하면 동부지검이 사실은 그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동부지검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계속 바뀌면서 친여 성향의 지검장이 계속 장악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러한 사건을 수사하던 부장검사가 좌천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누구도 이 사건을 하고 싶지 않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뒤로 가다가 결국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수사에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게 4년, 5년 끌을 수 있는 사건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검찰은 충분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예. 왜냐하면 3년 이상 깔아뭉개다가 정권 바뀌면 이제 수사하는 거 보면 결국 윤석열 당선이라고 코드 맞추기 아니냐. 예. 그럼 이제까지 검찰을 많이 비판했잖아요. 네.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그리고 권력의 신여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는데 설사 정당한 수사를 할지라도 예. 이 시점에서 다시 수사를 개시하고 빠르게 하는 것 자체는 이전에 했던 비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하겠다고 엄청나게 많은 진통을 겪고 공수처법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했잖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검찰은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산업부 블랙리스트를 막았다라고 뭐 단언할 수도 없고 그건 수사해봐야 아는 거니까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복적 차원으로 검찰이 나섰다라고 양쪽 모두 단언할 수는 없는 건데 하여튼 이상한 건 3년간 안 하다가 3년 만에 지금 다시 재개를 했다라는 건데 그를 두고 민주당 출신의 박범계 장관은 검찰 참 빠르다라고 했고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찰 늦어도 너무 늦다라고 지금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 건데 이재명 기자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수사라는 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수사라 3년간 지금 검찰이 실마리를 계속 찾아왔던 거죠. 아무도 모르게. 그러다가 공교롭게 지금 이 시점에서 딱 결정적인 난사가 들어가서 압수수색에 적기다라고 판단을 해서 3년여 만에 지금 막 다 들이닥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으나 동부지검 수사팀이 밝힌 건 이거죠. 올해 1월 달에 환경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그 판결문을 검토해 보니까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명백한 범죄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시 수사를 재개했다. 이것이 이제 동부지검 수사팀의 해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광산 변호사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동부지검 수사팀이 먼저 참고한 게 있겠죠. 그게 바로 동부지검 수사팀이 환경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나서 그 수사 라인이 모두 다 좌천됐었죠. 아마 그걸 먼저 참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범계 장관이 말한 것처럼 참 빠른 건지 아니면 정말 늦은 건지 국민이 판단할 텐데 자,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판결하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냐면 당시에 이제 환경부 장관뿐이 아니라 청와대 인사비서관이 시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자, 법원의 판결문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청와대 비서관 차원에서 내정자를 확정하고 그 내정자를 지원했다는 건 믿을 수 없다. 다시 해서 윗선이 있을 거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동부지검 수사팀이 그 윗선을 가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산업부를 출발해서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뭐 장관 이게 아니라 청와대 고위직까지는 연결될 수 있는 그렇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를 겨냥했다 이렇게 볼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런 점에서 과연 이제 검찰이 어떻게 이제 3년 늦게 수사한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지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해서 증거가 남아 있을지가 일단 걱정이네요. 3년이 지나서.